안녕하세요. 오늘은 패딩 의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패딩의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자연에서 오는 다운필과 인공적인 폴리에스터 패딩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운필에는 대표적으로 덕다운, 구스다운이 있고, 폴리 패딩에는 폴리 플랫 패딩, 폴리볼 패딩이 있고, 다운을 모방한 페이크 다운인 웰론이 있습니다. 컨스트럭션으로 보면 이것처럼 안에 다운백이 따로 있죠. 이 다운백의 퀄리티는 230T 이상의 고밀도 원단으로 다운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없게끔 분산시키고 채널 스티치 사이로 볼륨이 뭉실뭉실 살아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플랫 폴리 패딩은 얇은 폴리솜을 층층이 쌓아놓은 형태로 봉제가 수월한 반면 뭉실뭉실한 이런 비주얼은 다운에 비해 훨씬 떨어지죠. 좀 만약에 카라가 스탠드 카라다 그러면 볼 패딩을 좀 뭉실뭉실하게 넣기도 합니다. 볼 패딩은 주로 봉제 인형들 만들 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웰론의 경우는 다운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공기층은 7-80%로 떨어져서 보온력이 웨이트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다운의 중량은 전체 가을먼트에 들어가는 중량으로 옷의 두께감이나 볼륨감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웨이트가 300g이다, 500g이다 이러면 300g이면 몸판에 뭐 70% 들어가고 소매 25%, 뭐 카라에 5%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이 웨이트를 가져가는데 전체적인 거는 몇 g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께의 비율로 봤을 때는 경량 다운 자켓이다 이러면은 몸판 전체가 소매나 카라나 똑같은 웨이트로 분배하겠지만 이제 두터울 때는 몸판이 전체적으로 더 두텁고 소매는 좀 덜 두텁고 카라는 좀 또 덜 두껍고 후드가 있으면 덜 두껍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께의 차이를 줄 때 몸판이 6이면 소매가 4 이렇게 되죠. 소매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도 있고 통이 아무래도 몸통에 비해서 소매통이 좁은데 몸판처럼 똑같이 넣어놓으면 되게 거북스럽겠죠. 그래서 폴리 패딩의 경우에는 뭐 스퀘어 메트당 그램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바이어도 있고, 아니면 온스로 해서 2온스, 4온스, 6온스, 8온스, 10온스 이런 식으로 같이 펜을 북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와치 북처럼 이렇게 뭐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두께감을 지정하기도 하죠. 1.5온즈 정도 되면은 아마 가장 얇은 패딩인데요. 니들 펀치라고도 말하고, 니들 펀치면 뭐 2온즈 정도를 약간 더 압축한 것도 있고, 주로 웰트 포켓 등의 작은 부속물에 쓰입니다. 다운의 경우 봉제상으로는 충전지가 빠져나오지 않아야 되니까 미싱반을 또 아주 가는 볼포인트 9호, 11호 이런 식으로 쓰고, 신 봉제는 이 백에도 세이프티 스티치를 했지만 이 안감 봉제도 세이프티 스티치를 했어요. 여기 보이는 이런 거는 보통 그 자켓도 그렇고 모든 라이닝이 있는 안감이 있는 모든 가르먼트는 안감과 겉감이 서로 덜렁거리지 않고 위치 잡게끔, 이런 우리나라는 찌까대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주머니가 이렇게 찌까대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고정시켜줍니다. 그를 고정시키는 거는 주로 어깨 안에, 그 다음에 겨드랑이 포인트 크게 두 군데를 해주죠. 근데 패딩의 경우는 충전재가 날아다니지 않으니까 봉제가 상대적으로 훨씬 수월합니다. 봉제 컨스트럭션을 보면 지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가 왜 이렇게 지프 웨이브가 심하냐, 근데 일반적으로 봉제를 하면 당연히 여기는 패딩에서 가져가는 볼륨을 끌고 가기 때문에 지프 봉제라는 거는 어쨌거나 스트레이트 봉제고 모든 것이 플랫하게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지퍼 봉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웨이빙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이세 봉제를 합니다. 사실 나일론 원단 자체는 이세 잡기가 힘들긴 하지만 이거를 실조시나 여러 가지 약간 파카링을 일부러 줘서 이렇게 약간 이세 봉제가 있죠, 지퍼 옆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오프닝이 있으면, 플라켓이 있으면, 플라켓은 스트레이트가 되고 밑단에서부터 보면 왁기나 뭐 이런 데는 볼륨이 뭉실뭉실 있는데 오프닝 쪽에는 뻗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커링도 활용하고, 패턴상으로 맨 마지막 패턴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패턴상에도 앞쪽을 이렇게 깎아 먹습니다. 앞 중심 쪽을, 지퍼 달리는 쪽을. 이게 보완이 되는 거죠, 뻗침 현상은. 스티치 이름이 이렇게
수평으로 또는 수직으로 일률적으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되는 거는 채널 스티치라고 말하고, 뭐 이런 거는 다이아몬드 스티치죠. 코트나 자켓이나 그냥 패딩이 아닌 경우는 안감의 길이를 밑단에서 이래 보면은 모자라지 않게끔 여유를 접어서 한 8분의 3에서 반인치 주잖아요. 그럼 전체 길이가 4분의 3에서 1인치가 겉감보다 길이가 길어지는데, 패딩 같은 경우에는 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정확하게 겉감 길이와 안감 길이를 똑같이 준다. 왜냐, 채널에 쿠션이 있으니까 이 볼륨이 뭐 끌고 가는 기장을 짧게 가져가잖아요. 안쪽이 오히려 이제 저절로 여유 길이가 생기는 정도. 감안해서 미리 줘버리면 이게 기어 나오는 현상이 생기겠죠. 겉에서 보면. 그래서 이거는 여유감이 주지 않는다 하는 거. 벨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도어 같은 경우에는 벨크로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직사각형을 자르고 나면은 이 날카로운 코너가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세이프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둥글게 깎아줘야 됩니다. 대량 공장에 가면은 그 기계가 있어서 이렇게 깎아주고, 기계가 없으면 샘플 뭐 소량 정도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트리밍을 해야 되겠죠. 이 지프는 투웨이 지프, 아웃웨어에 많이 사용하는 거죠. 있으니까 이제 한번 리뷰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채우고 밑에서부터 열고, 이거는 투웨이, 원웨이 투웨이에서 투웨이 지프고, 만약에 헤드만 바꿔서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건 리버시블 지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머테리얼 할 때 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 가지 지프에 대해서. 이거는 플랫 패딩인데 얘는 한 3온스 정도 되고 두껍지 않아요. 근데 보통 온스로 치면은 8온스 정도면 되게 두텁거든요. 근데 요즘은 플랫 패딩도 굿이 좀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볼륨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운이냐? 다운은 아니에요. 이 스티치에 보면은 얇은데, 스티치 쪽에 보면 쿠션이 엄청 있고 여기 볼륨감이 엄청 있는데, 보면은 한 2온스 되는 패딩에다가 겉감과 채널 스티치를 하고, 그 안에다가 이런 솜을 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봉제를 해서 이 쿠션감을 가져가는 방법도 이전에는 못 봤는데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김에 샘플 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도 궁금해 할 수 있는데, 이제 솜이 많지 않은 것들은 이 체스트의 엣지와 엣지를 재든 아니면 감안해서 약간 안쪽으로 재든 뭐 큰 오차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두께감이 많을수록 잘못 재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스펙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얘를 다 펴서 원단의 엣지로 체스트를 재지 않는다는 거. 그럼 나중에 옷이 엄청 작아집니다. 얘도 얘의 볼륨만큼 어느 정도 해두고 위에서 여기까지 재는 거. 그럼 19 4분의 1 19 이 정도 됩니다. 이런 아우터는 스펙보다 작으면 12가 될 수 있지만 조금 큰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19 정도, 얘는 19 정도. 밑에 이런 데는 뭐 스트링도 있고 스타프도 있고 이런 아일렛도 있고, 여기 밑단 잴 때 되게 두께감이 여기 몰린 곳이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살짝 돌려서 플랫하게 해놓고 이 두께감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이렇게 너무 불쾌한 거는 살짝 눌러주고, 세게 눌러주지 말고 살짝 눌러서 20 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명칭은 얘는 플라킷이잖아요. 이게 오픈 클로즈 하는 쪽이니까 플라킷이고, 윈드 가드라고도 할 수 있고 지프 가드라고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바이어마다 뭐 사용하는 명칭은 바이어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오늘은 패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